5년 동안 손녀들을 키워온 75세 할머니가 며느리 핸드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할머니, 엄마 핸드폰에 할머니 이름이 미치녀로 저장돼 있어. 미치녀우라니 5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나이가 몇이신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저희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알겠어. 내가 너희한테 침이구나. 미치녀우가 됐으니까 이제 사라져야겠네. 그날 밤 할머니는 5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23억이 다 없어졌어? 부동산까지 팔렸다고? 1년 후 손녀 운동회에 나타난 할머니는 유림아, 하윤아, 미치녀우가 아니라 너희 진짜 할머니란다. 과연 75세에 시작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그 놀라운 반전의 끝은? 2025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윤금자 할머니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5인 금자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손녀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유림아, 하윤아, 일어나야지. 금자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이들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큰 손녀 유림이는 6살, 작은 손녀 하윤이는 3살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벌써 5년째 두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광고회사 팀장으로 일하느라 항상 바빴고, 아들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돌봄은 금자 할머니의 몫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 뭐 먹어? 큰 손녀 유림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유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오늘은 유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도시락이야. 하윤이 것도 똑같이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금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까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금자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해냈어요. 지연이는 벌써 나갔나? 엄마는 일찍 나가셨어. 할머니가 우리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서 며느리 지연은 요즘 들어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당연히 아이들 돌봄은 온전히 금자 할머니의 몫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금자 할머니는 유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 두 곳 모두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할머니, 가방 챙겨주세요. 그래, 우리 유림이 가방도 챙기고. 금자 할머니는 아이들의 가방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도시락, 물통, 여벌옷, 그리고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재들까지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겼죠.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길, 금자 할머니는 문득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에 유림이를 데려다 준 후 어린이집에 하윤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수석 밑에 떨어진 핸드폰이었죠. 이게 뭐지? 금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지연이 것 같았어요. 아마 급하게 나가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화면을 켜보니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상단에 뜬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된 거죠.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치녀우. 금자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치녀우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핸드폰이 며느리 지연이 것이고 자신에게서 온 메시지라는 것을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미친 여우라고 저장해 둔 거였어요. 5년 동안 손녀들을 키우며 헌신해 온 자신을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금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미친 여우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니 화면이 꺼져 있어도 그 글자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미친 여우라. 중얼거리는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손녀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 생각해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며느리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지연아, 차에서 이거 주웠어. 아, 핸드폰. 어디 갔나 했는데 고마워요, 어머니. 지연은 핸드폰을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금자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미친 여우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금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거실로 나가 서재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고 부동산 앱도 열어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의 하녀가 아니다.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로도 금자 할머니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계속되어야만 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돌봄이 필요했고 며느리 지연은 여전히 바빴거든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자 할머니의 하루는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 민수가 처음 부탁했을 때만 해도 잠깐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복직하면서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일시적으로만요. 그때 민수의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유림이가 돌도 안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금자 할머니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고 옷을 입혀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 그리고 오후에 다시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려와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키고 재워주는 일까지.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목말라. 할머니 화장실. 하루 종일 들리는 건 할머니라는 부름뿐이었어요. 물론 사랑스러운 손녀들이긴 했지만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이 아플 때면 금자 할머니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할머니, 유림이 열이 나는 것 같아. 작은 손녀 하윤이가 언니를 깨우며 말했던 그날 밤이 기억났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 유림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정말 뜨거웠죠.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밤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연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병원은 못 가겠네요. 금자 할머니는 혼자서 아픈 유림이를 업고 소아과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돌봤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금자 할머니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그런 금자 할머니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유리미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신사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동우라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유림이랑 같은 반이에요.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조동우의 첫 인상이 참 좋았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과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윤금자입니다. 우리 준호와 서연이가 유림이 얘기를 자주 해요. 친하게 지낸다면서요. 조동우는 78살이었지만 금자 할머니보다 3살 많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분이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정도였어요. 오늘 우리 준호가 유림이한테 과자를 나눠줬다더군요. 그래요? 우리 유림이도 준호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조동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을 시간인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금자 할머니는 왠지 걱정이 되었어요. 유림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조동우의 손주들인 준호와 서연이가 혼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 하시네요. 집으로 걸어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금자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준호와 서연이를 데리고 조동우의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이었는데 조동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죠.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괜찮아요. 그때 조동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배고플 텐데. 금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조동우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럼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조동우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별로 없더군요. 금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찜과 김치찌개, 그리고 밥을 차렸어요. 조동우는 고마워하며 계속 미안하다고 했죠.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림이와 하윤이 그리고 준호와 서연이가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더군요.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조동우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금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동안 손녀들을 키우면서도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금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조동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금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조동우와의 만남 이후 금자 할머니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치원 픽업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조동우와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조 선생님. 아, 윤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서로를 선생님,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조동우는 교장 출신답게 품이 있었고, 금자 할머니도 그런 조동우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우리 준호가 오늘 유림이랑 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유림이도 준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서연이와 하윤이도 함께 어울려 놀더군요. 내 아이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조동우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아이들이랑 놀이터에서 좀 놀다 갈까요? 날씨도 좋고 애들이 더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금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요.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금자 할머니와 조동우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봤죠. 정말 보기 좋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혼자 놀던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활발해진 건 처음 봐요. 그때 놀이터 한쪽에서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귀시나 봐요. 그러게요. 요즘 맨날 같이 다니시던데. 나이가 들어도 연애는 하시는구나. 금자 할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동우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어색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죠. 저희 그냥 가볼까요? 조동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불러서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 때문에 알게 된 사이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조동우는 좋은 분이었지만 그런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놀이터에서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좋아했고 금자 할머니도 조동우와의 대화가 즐거웠거든요. 오랜만에 동갑내기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참 바쁘더라고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 맞아요. 우리 며느리도 워낙 바빠서 아이들 돌보는 건 거의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손주들을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 더욱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동네 엄마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두 분 완전 커플이네요. 아이들도 한 가족같이 지내고 좋은 일이긴 한데 좀 부러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림이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할머니, 친구 엄마가 할머니가 남자친구 있다고 하던데 남자친구가 뭐야? 금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좋은 할아버지 친구야. 아, 그래? 준호 할아버지 말하는 거야? 응, 맞아. 하지만 소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귀에까지 들어갔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요즘 어떤 할아버지랑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냥 손주들이 같은 반이라서 인사하는 사이야. 그런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던데요. 지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 말이 금자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친구도 사귀면 안 되는 건가요? 단순한 이웃사촌 관계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정말 그냥 아이들 때문에 알게 된 사이야. 오해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손주들 맡아주시느라 힘드시죠? 이제 저희가 데려다 줄게요. 지연의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조동우와의 만남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도 나가는 김에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동우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유치원에서 조동우를 만났을 때 금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 선생님, 혹시 우리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조동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괜찮은데 윤 여사님이 불편하시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 순간 금자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누군가와 편안하게 지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말이죠. 소문이 퍼진 후 며느리 지연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라며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어딘지 모르게 냉랭해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유림이 픽업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내가 하는 게 더 편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그리고 요즘 어머니가 좀 바쁘신 것 같아서요. 바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금자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동우와 만나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실제로 며느리가 픽업을 맡으면서 금자 할머니는 조동우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나 마주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동우를 못 만나니까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그 마음이 그리웠어요. 며느리는 집에서도 금자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필요한 말만 간단히 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저희는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유림이 숙제는 제가 봐줄게요. 어머니, 아이들 목욕은 저희가 시킬게요. 하나하나가 큰 일은 아니었지만 금자 할머니는 서서히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을 며느리가 하나씩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조동우를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장을 보고 있는 조동우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아, 윤 여사님. 조동우는 금자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네요. 네, 손주들 간식 좀 사러요. 요즘 못 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두 사람은 마트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때문인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러 가실래요? 조동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그럼 잠깐만요. 마트 근처에 있는 오래된 찻집으로 갔습니다.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좀 외로워서. 조동우의 솔직한 고백에 금자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게요. 우리 나이에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네요. 금자 할머니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여유로움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그날 이후로 조동우와의 찻집 만남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트에서 장을 본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금자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표정과 때때로 보이는 미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별일 없는데. 혹시 그 할아버지랑 자주 만나세요? 지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야. 그런가요? 그런데 어머니, 이젠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다닐게요. 불편하시잖아요. 지연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조동우와 만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불편하지 않아. 나도 나가는 김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제 좀 자유롭게 지내세요. 자유롭게 지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렸습니다. 조동우와 만나는 것만 빼고 자유롭게 지내라는 뜻 같았어요. 그 후로 금자 할머니는 집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외출할 때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조동우와 만난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림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할머니, 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해, 우리 유림이? 엄마 핸드폰에 할머니 이름이 이상하게 저장돼 있어. 금자 할머니의 손이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저장돼 있는데? 미친 여우라고 저장돼 있어. 할머니가 여우야? 아니면 미쳤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금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림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지연이 황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림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미친 여우야?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금자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친 여우.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손녀의 순진한 입을 통해 듣게 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금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미친 여우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유리미의 충격적인 말 이후 금자 할머니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친 여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며느리 지연은 그 후로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유리미가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었어요. 오히려 금자 할머니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어머니, 오늘부터 아이들은 저희가 완전히 맡아서 할게요. 어느 날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어머니도 이제 좀 자유롭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자유롭게 지내라는 말이 오히려 감옥 같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해온 일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손녀들과도 예전만큼 가까워지기 어려웠고 며느리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그런 어느 날 오후 조동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였거든요. 윤 여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조동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조동우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조동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외국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저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어서요. 벌써 10년을 키웠는데 갑자기 떠나라니. 조동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조동우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조동우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어요. 마지막 10년은 교장으로 일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조동우의 이야기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엔 완치될 줄 알았는데 조동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2년 동안 투병했지만 결국 떠났어요. 그때 우리 아들도 이혼을 했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제게 왔어요. 그래서 손주들을 키우게 되신 거군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자 혼자 어린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동우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밤에 악몽을 꿀 때 달래주고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윤 여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저와 같은 처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지친 표정과 동시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보고 금자 할머니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조동우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나도 당신처럼 혼자 다 감당하려 했어요. 우리 둘이 조금만 기대면 안 될까요? 조동우의 간절한 말에 금자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조 선생님, 저도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리 손주들이 있어도 어른과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소통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해요. 언제 떠나시는데요? 다음 달이요.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금자 할머니는 조동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키운 손주들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혼자 남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조동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금자 할머니는 며느리 지연의 차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지연도 금자 할머니를 봤는지 차를 세우더군요. 집으로 돌아가자 지연이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공원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혹시 그 할아버지세요? 아까 멀리서 봤는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분은 좋은 분이야. 오해하지 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집 사정 아세요? 무슨 사정? 아들이 이혼했고 손주들도 곧 외국으로 떠난다던데요. 그 집도 참 복잡하던데요. 지연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조동우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좋은데 그 할아버지 진짜 어울릴 분 맞으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뭔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연의 말은 점점 직설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조동우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 같았어요. 지연아, 그냥 동네 이웃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우리 가족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 순간 금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체면을 지켜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알겠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금자 할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동우처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금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조동우와 만나지 말라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 지연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어머님, 오늘 또 그분 만나셨죠? 금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조동우를 만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집에만 있었어.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네 분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에서 그 할아버지랑 앉아 계시더라면서.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금자 할머니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나 정말 오늘은 안 만났어.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진짜로 만나지 않았는데 왜 믿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정말 오늘은 집에만 있었다고. 그럼 어제는요? 그저께는요? 계속 만나고 계시잖아요. 며느리의 추궁이 계속되자 금자 할머니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끔 만나기도 해.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님, 나이가 몇이신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친구도 못 사귀는 거야? 친구요? 그게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예요? 지연의 말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연아, 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손녀들을 키우며
헌신해온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너희 입장? 너희 입장이 뭔데? 어머님, 저희도 이제 사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님까지 그러시니까 좀 눈치 보여요. 지연의 말이 금자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눈치를 본다는 거였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눈치를 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창피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라는 말에 금자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체면을 깎는 존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괜한 소문 만들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라고? 나한테 죽어서 지내라는 거야?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아이들 깨잖아요. 아이들. 맨날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5년 동안 네 아이들 키워주면서 한 번도 내 시간이 없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들 뒷바라지만 했다고. 금자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고작 누군가랑 차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내가 사람이잖아.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지 이제 알겠어. 미친여우지, 뭐. 유리미가 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뭐야? 내가 틀렸어? 너 핸드폰에 내 이름이 뭐로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아.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미친여우. 그게 5년 동안 니네 아이들 키워준 나한테 붙여준 이름이야. 어머님, 그건 정말 죄송해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요. 화가 나서? 그럼 나는 화낼 자격도 없는 거야? 금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분노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겠어. 그냥 공짜 하녀였던 거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한테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알겠어. 내가 너희한테 짐이구나. 미친 여우가 됐으니까 이제 사라져야겠네.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예금만 23억이 있었고 부동산 3건의 가치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도 준비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금자 할머니는 손녀들에게 짧은 쪽지를 썼습니다. 유리마, 하윤아.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할머니는 미친 여우가 아니라 너희의 진짜 할머니였어.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쪽지를 아이들 방에 두고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어났을 때 금자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집 열쇠와 함께 간단한 메모만 남아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의 미친 여우가 아니다. 금자 할머니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나서야 며느리 지연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토라져서 친정이라도 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언제 돌아오실까? 유림이가 물었을 때도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곧 오실 거야.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금자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여보, 어머니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출장 중이라 집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뭐,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응, 지난주에 좀 언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사라지셨어. 언쟁? 무슨 언쟁? 지연은 그때서야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동우와의 만남, 동네 소문, 그리고 마지막 밤에 격한 대화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지연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뭔 짓이라니? 나도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한 말이야.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아무도 몰라. 친정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안 오셨대. 친구분들한테도 연락해 봤는데 모른다고 하시고. 민수는 급히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금자 할머니의 개인 물품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정말 집을 나가신 거네. 그때 민수는 거실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인터넷 뱅킹 화면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화면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자 할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모두 이체되어 있었거든요. 지연아, 이거 봐. 지연이 달려와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다 어디 갔어? 23억이 전부 다른 은행으로 이체됐어. 23억?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셨어? 민수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부동산도 확인해 봐야겠어.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세 채가 모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팔린 거야? 얼마짜리인데? 합쳐서 27억 정도 될 거야. 그럼 총 50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아내야겠어. 민수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한편 그 시간 금자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동우와 함께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조동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온 그날, 조동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연락했거든요. 조 선생님, 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려고 해요. 정말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금자 할머니는 조동우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미친 여우라는 말, 그리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혼자 다 감당하려 했어요. 우리 둘이 조금만 기대면 안 될까요? 조동우의 진심 어린 제안에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혼자만 사랑했던 게 아니었구나. 당신도 날 필요로 했었구나. 두 사람은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동우의 손주들도 곧 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우리 이제 뭐 하며 살까요? 봉사활동은 어때요? 노인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거요. 금자 할머니의 제안에 조동우도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작구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네요. 저도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림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언제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유림아, 할머니는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50억의 재산을 가지고 사라진 상황에서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유림이가 지연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사과? 왜? 내가 할머니를 미친 여우라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는 미친 여우가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유림이의 순진한 말에 지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엄마, 난 할머니가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가 먼저 버렸던 거였어?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말이도 먹고 싶고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동화책도 듣고 싶어. 유림이의 눈물을 보며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진짜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남편과 함께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나?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5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실 줄 누가 알았겠어.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지연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금자 할머니가 사라진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연과 민수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할머니는 언제 와? 유림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하윤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 싶어. 아이들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지연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금자 할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셨거든요. 지연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지? 남편 민수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헌신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 어느 날 유림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참석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오실 거야? 유림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림아, 할머니는 못 오실 것 같아. 왜? 할머니는 항상 오셨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금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셨거든요. 운동회가 시작되고 지연은 다른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들이 부러웠어요. 유림이도 다른 친구들을 보며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입구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분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자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조동우가 함께 있었죠. 금자 할머니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조동우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유림아. 금자 할머니가 조용히 유림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림이는 처음엔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야. 유림이가 금자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윤이도 따라 달려가서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유림이, 하윤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연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년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금자 할머니는 아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지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넘게 연습했던 사과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 지연아. 금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도 미안했어. 너무 갑자기 사라져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자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조 선생님과 함께 말이야. 금자 할머니는 조동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동우도 따뜻하게 미소로 답했어요. 우리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정말 보람찬 일이야.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어. 외롭지 않고 행복해. 지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거든요. 하지만 손녀들은 보고 싶어.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지연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금자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림아, 하윤아. 금자 할머니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미친 여우가 아니라 너희 진짜 할머니란다. 유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알아.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라고 했어. 나도 미안해. 우리 유림이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 그 순간 지연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아, 고개 들어. 나도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금자 할머니의 관대함에 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 조동우가 금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운동회는 가장 따뜻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조동우는
아이들의 경기를 응원해 주었고 지연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가 되어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했지만 금자 할머니가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올게. 이제는 할머니도 자유롭거든. 지연은 마지막으로 금자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처음으로 내가 윤금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말이야. 금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동우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유리미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다시 올 거야? 응, 할머니가 약속하셨잖아. 이제는 할머니도 우리도 모두 행복할 거야. 그렇게 금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닌 한 사람으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75세에 찾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